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큰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제발전과 농업 생산력의 증가로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 그런데 문제점,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며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자, 우리가 걸륭제 할 때 티베트, 위구르 이런 지역들을 정복했다고 배웠어요. 점점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들인 북경, 아까 배웠던 휘주, 그리고 시안, 소주, 항주, 광저우 이런 곳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래 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외곽 지역으로 인구가 점점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토착민과 이주해온 사람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인구 증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명이 건국된 1640년대쯤에 중국 인구는 7천만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죠. 지금 생각했을 때도. 그런데 명 말기라고 할 수 있는 1880년대쯤 되면은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7천만에서 얼마가 늘까요? 바로 3억 3천이 아니라 3억 3천만이 는 4억 정도 되는 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중국 인구는 지금도 세계의 6분의 1? 아니다. 6분의 1은 아니고 한 7분의 1, 6분의 1 맞나?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인구가 굉장히 정말 이런 말을 안 드리면 징그럽게 많죠.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대외 무역을 살펴보면은 명과 청의 대외 정책을 먼저 살펴볼게요. 명은 초기에 사적인 해상 무역, 어업 등을 제한하는 해금 정책, 바다를 막았다는 거죠. 예외는 조선의 조공무역, 조공책봉 체제였으니까. 일본은 감합무역, 감합, 허가를 가진 사람들만이 무역을 할 수 있게 인정해 주는 거, 이런 시스템을 허용했다는 거. 변화, 민간에서 밀무역이 몰래 하는 무역이 증가하자 후반에는 민간 무역을 허용해 주었다는 것. 청나라 살펴볼게요. 초기에 타이완 반청 세력을 진압하고, 타이완 반청 세력 진압 누가 있죠? 강희제가 있다 그렇죠? 강희제 때 이렇게 진압하고 나서 일부 해외 무역을 허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후기로 가면서 점점 자꾸 외국에서 우리와 교역하자는 이런 시도들이 많아지니까 해금 정책을 다시 강화하고 광저우에 이것을 설치해 대외 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 1조 편법 지정은지와 더불어 두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광저우에 공행이라는 것을 설치해 대외 무역을 관리하는데, 광저우 한 곳만 해외 무역을 유일하게 허용한 곳이에요. 그래서 광저우에 설치된 공행한테, 공행이라는 상인 집단에게 대외 해외 무역을 관장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결국에 1840년에 영국이 쳐들어와서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1842년 남경조약을 맺게 될 때 남경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공행 폐지를 넣게 됩니다. 공행이 너무 자기들이 봤을 때 불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무역의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봤을 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통제 무역은 인정할 수 없다. 없애라. 우리말 들어. 공행을 없애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 은경제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항로 개척 이후, 여러분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신항로 개척이라는 것은 보통 1500년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년을 보면은요, 1480년부터 1520년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 마젤란, 바스코다가마 같은 항해가들이 활약하는 시기예요. 이때 점점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그리고 아시아, 중국, 일본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 상인들이 중국과 적극적으로 무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남중국 바다는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세계적인 교역망이 중심이 되고요. 중국은 이때 은을 받고, 아메리카로부터 들어오는 은을 받고 차, 비단, 도자기 등을 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당시 유럽 상류층들은 중국의 차를 마시고 중국의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중국의 도자기를 집에 장식해놔야지
자기들이 굉장히 잘 사는 상류층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 등을 가지고 왔었고요. 유럽 사람들은 대신에 일본과 아메리카의 은이 중국에 대량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은의 유통량 증가로 은이 화폐로 사용이 됐다는 거. 자, 지도를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은 생산 국가라고 하면은 당시에 두 곳을 꼽을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의 볼리비아, 포토시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이와미현의 은광, 이 두 곳이 가장 은이 많이 생산되는 은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스페인과 뭐 이런 포르투갈 같은 국가들이 남미를 정복했다는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피자로 그리고 코르테스 같은 인물들이 남미에 진출을 하고 이때 여기에서 캐낸 은을 이제 유럽으로 가져가기 전에 중국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때 중개무역지로 핫했던 곳 바로 광저우, 마닐라, 물라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홍콩, 마카오 이런 도시들이 서양 유럽 국가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과 무역을 하면서 중간 기착지로 삼았던 가장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 도시들에 가면은 당시에 유럽인들이 살았던 관광지를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은이 이동하는 경로, 중국에 당시 전 세계 은의 절반 이상이 유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은이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폐로 등장하게 된 원인 다들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세제도의 변화입니다. 왜? 조세제도가 왜 변하느냐? 바로 은중심의 경제구조가 등장했기 때문이고요. 자, 변화를 살펴볼게요. 은을 바탕으로 하는 조세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거. 자, 살펴볼게요. 자, 1조 편법을 먼저 볼게요. 1조 편법. 어느 시대? 명청, 청명, 명대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개혁을 할 때 내세웠던 제도입니다. 여러 세금을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복잡했던 세금을 토지 소유 면적과 성년 남자 수에 따라 다시 할게요. 토지 소유 면적, 지세, 그리고 성년 남자 수, 정세에 따라 은으로 일괄내게 한 제도가 바로 지정은제가 아니고 1조 편법입니다. 토지 소유 면적과 기준 하나, 성년 남자 수 기준 둘에 따라 은으로 일괄내게 한 제도, 지정은제가 아니고 지세와 정세로 나눠서 받았다. 1조 편법.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뭐냐? 청나라 때 가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요. 그러면은 인구가 는 만큼 정세, 성년 남자 수에 따른 인두세, 정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한 만큼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정세를 내기 싫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숨어들어 버리고 이제 굉장히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자기 토지를 소유 토지를 잃게 된 빈농들, 이제 소작농들을 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정세를 국가가 조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돼요. 자, 국가에서 생각합니다. 1조 편법을 유지하려니까 지세와 정세 중에 정세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고, 자, 언제든 영원히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 하나가 남아 있어요. 바로 지세, 땅이죠. 그러면은 방법. 정세를 어느 정도까지 기준으로 끊어내고, 그게 바로 강희제 때 배웠던 우리가 성세자생 인정 1712년. 이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세 하나만 거두면 되잖아요. 자, 인두세를, 정세를 토지세에 포함하여 토지의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하고 지세만 거두겠다는 얘기죠. 이를 은으로 납부하였다. 다시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하여 토지의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하고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하여 토지의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하고 통째로 외우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를 은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이다. 지세 하나만 잘 걷자는 거죠.
그래서 지정은제 바로 청옹정제 때 실시된 제도이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도 아시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 바로 은으로 납부하고 거두어 들였다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1조 편법 각 고의 토지와 성년남자수에 따라 은으로 납부 지정은제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지세이다. 은으로 징수하였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앞에 김준 선생님도 인강으로 이야기 드렸잖아요. 맞죠?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고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한 6번 정도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명, 청, 문화 사실 배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낯선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배웠던 명청의 사회 경제 부분도 꼭 복습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